안녕하세요. 저는 20대 초반의 여자입니다. 이 세상에는 아주 다양한 사랑이 있다고 하지만 저 역시 일반적인 상식을 뛰어넘으면서 용서가 안 되고 게다가 이해하기 힘든 사랑을 하였기에 그 사연을 들려드리고자 이렇게 사연을 보내게 되었습니다. 저희 집은 가정 형편이 어려운 편이었는데 아버지께서 교통사고로 돌아가신 후 더 어려워지기 시작했습니다. 아버지의 빈자리는 너무나 컸고 저희 집 가세는 완전히 기울어져 어머니는 두 딸을 부족함 없이 키우기 위해 식당 일과 파출부 일을 번갈아가며 하셨습니다. 그렇게 어머니께서 열심히 일을 하셨지만 그래도 생활은 늘 궁핍했고 제 수중에는 100원짜리 하나 없었기에 사고 싶은 건 꾹 참아야 하는 법을 배워야만 했습니다. 가난이 너무 싫어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학생이 할 수 있는 일은 뭐든지 해야겠다고 생각을 하여 중학교 때부터 전단지 돌리기나 신문 돌리는 일을 하여 학비와 용돈 그리고 생활비에 보태쓰기 시작했습니다. 너무 힘들어서 어디 돈벼락이라도 맞았으면 하는 생각을 매일매일 하곤 했어요. 반면에 아버지의 동생, 즉 작은 아빠는 젊었을 때 일하여 모은 돈으로 논들을 조금씩 사게 되었는데 그때 당시 1, 2만 원 정도밖에 안 했던 것이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면서 평당 수백만 원대의 땅값으로 올라버렸고 그때부터 작은 아빠는 수백억의 돈을 손에 쥐게 되셨어요. 가지고 있는 땅의 일부를 조금 팔아 건물도 지어 빌딩도 몇 개 가지고 계시기도 합니다. 가지고 있는 재산에서 몇 배의 재산으로 더 늘리는 걸 볼 때마다 작은 아버지의 사업 수완은 본받고 싶을 정도로 정말 대단했습니다. 작은 아버지는 너무나 자상하고 따뜻한 분이시며 돈이 많다고 자랑하시지도 않고 그렇게 알부자이신데도 늘 시장 패션으로 옷을 사입으시고 승용차도 오래된 차를 타고 다니시는 그런 소탈한 분이세요. 부자이지만 늘 검소하고 못 사는 사람들을 보면 도와주시기도 하는 그런 따뜻한 분이 작은 아버지이십니다. 몇 년 전에 저희에게 40평대 아파트도 사주시고 동생과 저희 학비도 대학 졸업 때까지 대주시겠다고 어머니께 말씀하셨대요. 작은 아빠는 40대 중반이신데 운동하는 걸 좋아하셔서 늘 건강관리에 게을리하지 않으셔서인지 30대 중반밖에 안 보일 정도로 젊으세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아직 결혼을 안 하신 총각이세요. 저는 이렇게 부자이신 작은 아버지께서 왜 결혼을 안 하시는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마누라도 없고 자식도 없으니 제 동생하고 저한테 딸처럼 대해주시고 신경도 많이 써주세요. 작은 아빠는 동생보다 저를 더 자주 만나 맛있는 음식도 사주시고 영화도 보여주시면서 잘 챙겨주셨습니다. 그렇게 잘 챙겨주시는 작은 아빠 덕에 포기하려 했던 대학을 진학하게 되었고 열심히 대학 생활을 하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강의가 끝나고 집에 가고 있는데 작은 아빠에게 전화가 왔고 집 근처 커피숍에서 만나자고 하시더라고요. 그렇게 만난 작은 아빠는 저에게 흰 봉투를 하나 주시며 아르바이트를 그만하고 돈 걱정하지 말고 학업에만 열중하여 원하는 목표를 꼭 이루었으면 좋겠다고 하셨습니다. 에이, 작은 아빠가 용돈 주시긴 해도 계속 받을 수만은 없잖아요. 저도 돈 많이 모아놨거든요. 근데 이거 뭐예요? 1, 10, 100, 1000, 만, 10. 1억? 이 큰 돈을 저한테 주시는 거예요? 솔직히 돈이 필요하긴 하지만 그래도 이건 금액이 너무 크잖아요. 100만 원도 아니고 1억은 제가 받기에 너무 커요. 받은 셈 칠 테니까 그냥 가져가세요. 하고 다시 돌려드렸더니 작은 아빠는 정색하시며 내가 남들 다 도와주며 살아가는데 너한테 1억 정도는 못 주겠니? 그냥 주는 거 아니야. 공부 열심히 해서 원하는 곳에 취업하는 거 그거 하나만 바라보고 주는 거야. 응? 공부하면서 일하는 게 쉬운 일이 아니라는 거 나도 겪어봐서 잘 알지. 그 돈이 아르바이트해서 그동안 모은 돈이라 생각하고 공부에만 집중해. 하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러면서 엄마와 동생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고 신신당부하셨어요. 솔직히 돈이 필요할 때 흔들리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감사히 잘 쓰겠다고 말씀드렸고 작은 아빠와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다가 작은 아빠는 저에게 예전보다 여자로서 더 성숙해 보인다며 이쁘다고 칭찬해 주시더라고요. 저는 엄마를 닮아 키는 170 정도 되고 약간 글래머 스타일의 몸매를 가지고 있는 데다가 20대 초반이다 보니 예쁘게 봐주신 것 같아요. 그렇게 제 외모를 칭찬해 주시던 작은 아빠는 저에게 한 가지 부탁이 있다고 하셨고 저는 작은 아빠 부탁이면 다 들어드리겠다고 말했습니다. 작은 아빠는 저에게 앞으로 남자를 절대 만나지 말라고 하시는데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여러 가지 생각이 들었어요. 고등학교 때부터 유독 저를 잘 챙겨주시는 작은 아빠에게 아빠의 빈자리를 채워주는 듬직함으로써 좋아하는 게 아닌 한 남자로서 좋아하기 시작하였고 대학교에 입학하고 나서 더 자주 만나게 되니 그 짝사랑은 이루 말할 수 없을 정도로 커져버리고 말았거든요. 안 그래도 눈도 제대로 못 마주치고 만날 때마다 심장 두근거리는 게 들키지 않을까 내심 조마조마했는데 다른 남자를 만나지 말라는 말에 저도 모르게 작은 아빠가 나 좋아하나? 아닌가? 그냥 한번 말해보는 건가? 아니야. 작은 아빠도 은근 날 대하는 게 다르긴 한 것 같은데 이참에 한번 떠볼까? 하는 생각을 하게 되었어요. 당황하지 않고 작은 아빠에게 에이, 작은 아빠도 참. 남자라고는 아는 사람이 작은 아빠뿐이라는 거 잘 알면서. 왜요? 마냥 어리고 작은 아빠 옆에서 애기 같던 제가 이제 여자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예뻐요? 다른 남자 안 만날 테니 작은 아빠도 다른 여자 만나지 말아요. 솔직히 나는 작은 아빠가 다른 여자 데려와서 작은 엄마 될 사람이라고 소개시켜주면 좀 질투날 것 같아. 하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작은 아빠는 절대 다른 여자 안 만나겠다고 말을 하며 저에게 새끼손가락을 걸고 약속해 주었습니다. 그 약속을 한 뒤로는 작은 아빠는 저를 대하는 행동이 평소와는 조금 다르기 시작했어요. 스킨십이 조금 더 과감해지더군요. 어딜 가든 팔짱만 꼈다면 먼저 손을 잡고 걸어주고 주말에는 어디 놀러 가자며 드라이브도 시켜주시고 1박 2일로 놀러도 많이 다니곤 했어요. 그렇게 다른 연인들이 하는 걸 작은 아빠와 하고 있으니 매일매일이 기대되고 작은 아빠에게 연락 오는 순간만을 기다리며 설레는 제 모습을 보게 되었습니다. 중간고사 기간이라서 학업에 몰두하느라 한 달 넘게 작은 아빠를 못 보게 되었고 보고 싶어도 꾹 참았습니다. 중간고사가 끝나자마자 녹초가 되어 이틀을 잠만 잔 것 같아요. 어느 정도 정신을 차리게 되었고 작은 아빠에게 연락을 드렸더니 오랜만에 제 목소리를 들으니 보고 싶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러면서 저녁을 사줄 테니 자주 가는 호텔로 오라고 말을 해주었고 왠지 그날은 무슨 일이 일어날 것만 같은 여자의 촉이 와서 평소와는 다르게 이쁜 원피스를 입고 나갔습니다. 작은 아빠 역시 평소와는 다르게 조금 젊은 패션으로 청바지에 얇은 니트를 입고 왔는데 처음 보는 옷이라 그런지 왠지 두근거리면서 설레더군요. 작은 아빠는 제 손을 잡고 갑자기 저를 와락 안아주시더니 그동안 너무 보고 싶었는데 연락도 못하고 얼굴도 못 봐서 하루가 1년 같다고 말을 하는데 저는 그 말에 너무 깜짝 놀랐습니다. 저 역시 작은 아빠의 생각과 같은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그때 작은 아빠 역시 저에게 마음이 있는 것 같다는 확신이 들기 시작했고 저 역시 작은 아빠를 꼭 안아주었습니다. 지금까지 어릴 때 아빠에게 안겨보고 성인이 되어서 남자에게 처음 안겨봐서인지 작은 아빠의 품은 정말 따뜻하고 아늑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빠와 저는 잠깐 동안이지만 서로의 체온으로 느끼게 되었으며 작은 아빠 차를 타고 서울 근교에 있는 유명한 식당에 도착하였습니다. 작은 아빠는 이미 그 식당을 통째로 빌려놨더라고요. 왜 통째로 빌렸냐고 물어보니 왠지 다른 사람들이 우리끼리 손잡고 애정행각하는 걸 보면 좋은 시선으로 보지 않을 게 뻔하고 그 좋지 않은 시선으로 인해 제가 상처를 받을 것 같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세심한 배려에 또 한 번 작은 아빠에게 푹 빠져버리고 말았어요.
그곳에서 최고의 요리사가 해준 요리를 맛있게 먹고 와인도 한잔하고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였고 아무도 없으니 작은아빠와 저는 손도 잡고 서로의 얼굴도 만져가며 애인처럼 행동을 했습니다. 그렇게 식사를 마치고 근처 공원을 걸어가다가 의자에 앉아 와, 오늘 완전 맛있게 잘 먹었어요. 배부르다. 이거 봐봐요. 배 빵빵한 거. 작은아빠 덕분에 내 배는 항상 이렇게 불러있다니까? 하고 말을 했습니다. 작은아빠는 저에게 작은아빠라고 부르지 말고 오빠라고 불러달라고 말을 하였고 둘만 있을 때는 작은아빠라는 그 단어가 듣기 싫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알았어요. 오빠. 오빠가 밥 사줬으니까 내가 오빠한테 하며 말을 하고 있는 도중에 작은아빠는 저에게 입맞춤을 해버리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고 얼음 상태로 가만히 있을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면서 당황해하는 저를 보며 예전에는 몰랐는데 어느 순간부터 여자로 보이기 시작했는데 도저히 조카에게 사랑한다고 말을 할 수가 없어서 꾹 참아왔다고 말을 했습니다. 고등학교 때부터 사랑을 키워나갔는데 대학생이 되어 이쁘게 꾸미는 제 모습에 더 반해버리고 말았고 성인이 되었으니 이제는 말할 수 있게 되어 속이 시원하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용기 있는 작은아빠의 고백에 저에게 모든 걸 주고 있는 작은아빠가 평소 너무 고마웠고 다 쓰러져가는 어려운 우리 집을 이렇게 세워줘서 항상 미안하고 감사하다는 마음이 컸다고 말을 하며 윤리적으로 말도 안 되는 일이고 세상 사람들이 욕을 하겠지만 작은아빠와 조카를 떠나 저 역시 작은아빠를 고등학교 때부터 좋아했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제 고백에 당황한 작은아빠는 어떤 말을 꺼내야 할지 모르겠다며 얼굴이 빨개지더라고요. 정말 귀여웠습니다. 먼저 고백해놓고선 뭐 이리 부끄러워한데? 귀여워. 근데 오빠는 40대 중반인데 왜 지금까지 결혼 안 한 거예요? 하고 물어보니 네가 성인이 될 때까지 기다린 거야. 그래서 내가 고백해야 할 타이밍을 보고 있었던 거고. 에이, 받아주면 계속 사랑을 이어나가는 거고 아니라면 어색한 작은아빠와 조카 사이가 되는 거겠지? 하는 겁니다. 몇 년 동안 저를 묵묵히 지켜봐주고 사랑해 주었다는 생각에 가슴 찡하면서 고맙더군요. 그렇게 공원에서 사랑의 대화를 계속 나누었고 시간이 너무 늦어 근처에 있는 호텔로 향했습니다. 저는 작은아빠의 손을 잡고 호텔로 들어가게 되었고 난생 처음 남자와 호텔을 들어가게 돼서인지 두근거리고 설레며 한편으로 무서웠습니다. 작은아빠는 남자에 대해 전혀 모르는 저를 배려해 주었고 서둘지 않았어요. 와인을 몇 잔 마시고 나니 아까 마셨던 와인이 훅 올라와서인지 약간 취기가 올라왔고 그날 밤 작은아빠와 저는 작은아빠와 조카로서의 지켜야 할 금단의 선을 훌쩍 넘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저는 이제 완전히 작은아빠의 여자가 되어버렸어요. 저는 작은아빠에게 나를 영원히 책임질 거냐고 물어보았고 작은아빠는 자기가 죽는 순간까지 사랑해 줄 테니 걱정하지 말라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저는 작은아빠가 정말 멋있어 보였고 저에게는 최고의 남자였습니다. 그 이후로 저는 남자를 찾지 말게 되었고 매일 작은아빠와 만나 사랑을 나누게 되었습니다. 저는 작은아빠에게 더 익숙해져만 갔고 세상 사람들의 눈을 신경 쓰지 않았으며 작은아빠와 저의 사랑에 대한 장애물이 몇 번 있었지만 전혀 개의치 않았습니다. 이제는 작은아빠가 없으면 못 살 것 같았어요. 그 이후로부터 세월이 흘러 저는 대학을 졸업하게 되었고 작은아빠와 저의 사랑은 계속 이어져 갔어요. 작은아빠는 남아있는 땅들을 모두 팔았고 새로운 빌딩을 지었는데 그 빌딩을 보여주고 싶다며 저를 차에 태워 그곳으로 갔습니다. 도착한 빌딩은 정말 멋있고 웅장했어요. 아직 사무실들이 입주를 안 했기 때문에 비어있는 곳이 많았고 작은아빠는 그 빌딩을 구경시켜주며 옥상으로 올라갔습니다. 그리고 옥상으로 올라가 저를 안아주더니 선아야, 지금까지 정말 고생 많았어. 장녀로서
엄마와 동생을 보살피느라 많이 힘들었지? 게다가 나랑 연애하면서 나에게 많이 맞춰줘서 정말 고마워. 라고 말을 하며 그동안 고생한 거 다 있게끔 해주겠다며 지금 서 있는 이 빌딩을 저에게 주겠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저는 깜짝 놀랐어요. 아무리 그래도 지금까지 받은 게 많은데 이 빌딩까지 주겠다니. 받은 게 너무 많아서 이건 도저히 받을 수 없다고 거절을 했지만 완강하게 받아야 자기 마음이 편할 것 같다는 작은 아빠의 말에 어쩔 수 없이 받게 되었습니다. 사랑스러운 이 남자를 어떻게 더 사랑을 줘야 할지 모르겠어요. 사랑을 주고 또 줘도 아깝지 않은 남자인 것 같아요. 저는 작은 아빠의 품에 안겨 옛날 찢어지게 가난했던 때가 생각이 나 저도 모르게 울어버리고 말았습니다. 작은 아빠 품에서 무슨 일이 있어도 영원히 작은 아빠를 사랑할 거라고 말해 주었어요. 작은 아빠는 저를 꼭 지켜줄 테니 울지 말라고 해주었고 저에게 이제 어느 정도 서로를 알았으니 같이 동거생활을 하면 어떻겠냐고 제안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거절할 이유도 없으니 흔쾌히 그렇게 하자고 말을 해주었고 만난 지 3년 만에 작은 아빠와 동거생활을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렇게 작은 아빠가 주신 빌딩 덕분에 어린 나이에 빌딩 주인이 되었고 세를 주어 그 세를 가지고 열심히 재테크 공부를 하여 재산을 늘려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작은 아빠와 시간 나는 대로 골프도 배우고 해외여행을 다니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고 있었어요. 그러던 어느 날 엄마와 동생은 저와 작은 아빠의 관계가 너무 다정스럽게 보인다고 말을 하였고 더 이상 숨기기 어려워 그동안 있었던 모든 일들을 다 말해 주었습니다. 동생은 언니 어쩌려고 작은 아빠랑 그런 관계를... 사람들이 작은 아빠를 욕하는 게 아니라 언니를 욕할 거야. 어린 게 돈 많은 남자 꼬셔서 피 빨아먹는 거머리처럼 뜯어먹는다고. 그런 손가락질 언니 다 감당할 수 있겠어? 하며 저를 걱정해 주더군요. 저는 어차피 이런 이야기를 들을 걸 이미 알고 있었기에 작은 아빠가 이렇게 다 해주시고 우리 집을 잘 살 수 있게 도와주셨는데 그 은혜를 배신으로 갚을 순 없는 데다가 이제는 다른 남자를 만나기엔 너무 늦어버렸다고 말을 해주었습니다. 그렇게 엄마와 동생에게 말을 하고 나니 속이 후련해지더라고요. 동생은 언니가 사랑하는 사람이니 그 사랑을 책임지고 잘 살라고 응원해 주었지만 동생과는 반대로 엄마는 작은 아빠를 좋게 보지 않으셨어요. 작은 아빠가 좋은 사람이라는 건 알고 있지만 어리고 순진한 딸을 작은 아빠가 돈으로 꼬셨다고 생각하시거든요. 솔직히 엄마 말씀처럼 작은 아빠를 사랑하지만 작은 아빠의 엄청난 재력에 눈이 어두워 작은 아빠의 여자가 되어버린 거일지도 몰라요. 아니라고는 말을 못하겠어요. 게다가 제가 아는 첫 남자인데다가 처음부터 지금까지 항상 부드럽게 만져주고 거칠게 다뤄주질 않아서 더 끌리는 것 같아요. 작은 아빠는 오토바이 광이라서 오토바이 타는 걸 좋아하시고 동호회 사람들과 자주 만남을 갖고 있어요. 제가 다른 약속이 있을 때만 오토바이 여행을 가기 때문에 오토바이 타는 거에 대해 그다지 크게 관여하고 있지는 않았습니다. 그렇게 오토바이를 좋아하는 작은 아빠는 강원도 쪽으로 오토바이 여행을 가다가 갑자기 튀어나온 사람 때문에 옆으로 핸들을 꺾다가 넘어져 크게 다쳤다는 소식을 듣게 되었습니다. 저는 동생과 함께 부랴부랴 작은 아빠가 계신다는 병원으로 갔고 가는 내내 절대 눈 감지 말라고 살아있어 달라고 빌고 또 빌었습니다. 도착한 병원에 담당 의사를 만났고 수술은 다행히 잘 되었지만 언제 깨어날지도 모르고 깨어난다 해도 식물인간이 되어 오랫동안 누워있어야 할지도 모른다고 하더군요. 그래도 살아있다는 거에 감사하며 작은 아빠를 열심히 병간호했습니다. 그렇게 정성껏 간호한 지 7개월이 지났을 무렵 작은 아빠는 조금씩 걸어다닐 수 있게 되었고 현재는 재활치료를 받고 있는 중입니다. 여전히 작은 아빠와의 사랑은 진행 중이긴 하지만 솔직히 오랫동안 재활에 전념하다 보니 조금은 지치긴 하네요. 그래도 사랑의 힘으로 버틸 수 있게 응원해주세요. 제 사연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